자, 나라의 국운이 위태로운 시점에서 먼저 대통령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겠지만 이번 선거는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 속에 이루어진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나도 평생 처음으로 새벽 6시에 집을 나와 투표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옆에 보시는 이것은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6시는 어둑어둑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무언가 비장한 표정으로 투표를 하러 온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한편 안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싸이월드 멤버 또한 부정선거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막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는 일일이 다니면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일이 들통나든지 아니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3월 10일 새벽 4시 반에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뒤로 우리는 안심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영토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나라가 위기일 때, 위태로울 때 국민의 힘에 의해 나라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대통령이 되셨다면 이와 같은 말은 필요 없겠지만 20대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비약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매우 난처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에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쁨보다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 이 시점에서 참고하시면 의외로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할 언론이 제9시를 하지 못해 많은 유튜버들이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 좋은 정보를 알려준 것도 매우 뜻깊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탈북민들 역시 20대 대통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지난 대선 선거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죠. 대선 선거 때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잘못 찍었다고 하면서 저렇게 목에다 칼을 쓰고 섰고 대죄를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20대 대통령은 그와 같은 일이 없길 바라며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통해 국민과 하나가 되어 남북을 통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당연한 듯 하면서 어려운 말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알고 있으면 피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난 고민이 따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직접 노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니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지구에는 3가지 종류의 고등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종류는, 보편적으로 많은 종류는 외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 영향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무리들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와 생각이 틀려서 아니라고 의심하다가도 계속해서 자꾸 반복해서 보거나 들으면 그렇다고 인정하는 무리들입니다. 말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서 그렇지만 알고 보면, 깨놓고 보면 보통 사람 모두가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사람은 본인이 직접 사실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걸 그대로 나중에 믿게 돼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도 계속해서 나오면 결국 믿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20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절반가량의 국민이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 세계의 사실은 모르고 누군가가 퍼뜨린 소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막 우선 틀리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 거죠.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직접 파악하고 또 그 파악한 지식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무리들입니다. 네. 이 무리하고 앞에 얘기한 무리는 확 틀립니다. 앞에 사람들은 수많은 가짜 엉터리 이런 걸 주워 듣고선 그걸 믿고 하는 사람이지만, 얘네들은 직접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또 직접 그걸 갖다 전부 다 기능을 파악해서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무리들입니다. 지금 지구는 이와 같은 무리에 의해 장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를 주면 되니까. 이른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배 세력입니다. 이들은 드러나지 않는 막강한 돈을 통해,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것들의 소유입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그 핵심 세력은 세상에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나라와 기업 그리고 유명인들 대부분은 이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 중에 그 핵심 세력들은 보통 사람하고 달라서 보통 인간을 지배하고 움직이며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없애버리는 그런 무서운 면도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기능을 파악하여 사실과 상관없이 인간은 가짜를 계속해서 주면 진짜를 믿는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실과 상관없이 가짜 뉴스를 통해 인간을 장악하며 지배하는 무리들입니다. 어쩌면 앞의 정권도 이와 같은 무리들의 수법을 통해 가짜를 사실처럼 왜곡시켜 국민을 설득했는지도 모릅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차원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정직한 언론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예. 물론 대통령으로서 할 일도 많겠지만 먼저 이 언론부터가 정직한 언론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가짜를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도 어차피 다른 나라와는 상관없이, 다른 나라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들만의 진실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핵심 세력의 머리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많이 어리석긴 하지만 그 핵심 세력들도 결코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현실을 보고 판단해 즉각적으로 과감하게 처리할 뿐 결코 머리를 통해 수습하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꾸준히 하는 그런 위대성은 있습니다. 이것들은 꾸준히 합니다. 우리 인간처럼 기분 좋다고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꾸준히 합니다. 그것들은. 세 번째 종류는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를 통해 보이는 현실을 움직이는 무리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현실을 움직이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미래의 지구인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작용이나 마음의 힘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무리들입니다. 두 번째 종류가 세상을 보고 파악해 행동하는 무리라면, 두 번째 종류가 세상을 보고 또 세상이 어떻다는 걸 파악하고 그래서 행동하는 무리라면, 이 종류의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파동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핵심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야 세상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알 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알 뿐, 이 공간 안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기운은 느끼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다, 저것이 무엇이다, 보이는 것만 보고 알 뿐, 그 공간 안에 흐르는 그런 보이지 않는 기운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능한 처세술은 이와 같은 기운을 알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유능한 처세술은 있는 걸 보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을 보고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능한 처세술은 이와 같은 기운을 알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기운을 느끼는 것을 기감 능력이라 하며, 기감 능력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을 통해 세상을 파악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라고 하는 청와대는, 지금 대통령이 살고 있었던 그 청와대는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땅이 갖고 있는 기운은 결코 나쁘지 않지만, 그 땅 자체의 기운은 나쁘지 않지만 자리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자, 지금 저것이 처음 청와대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틀리죠. 저게 처음 청와대입니다. 이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뒷산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왜냐면 뒤에 막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막이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기운이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원래 일본 사람들이 쓰던 터였는데 일본 사람들이 터만 본 거예요. 일본도 그래서 망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기운은 그것에 머물지 못해 안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기 보세요. 외부로 기운이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저것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자리에서 쫓겨난 겁니다. 자, 그럼 요즘 청와대를 보실까요? 지금 저 청와대는 본체, 그 가운데 본체 위에 양쪽에 가까이에 두 채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양쪽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앞에서 기운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기운은 저기서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와대에 사는 사람들은 끝내 그 말로가 모두 좋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청와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고, 지금 저 청와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고, 업무는 다른 곳에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만 분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뭐 그까짓 게 뭐 필요한가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봐야 우주의 기운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강의 원고는 원래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썼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뭐 어차피 지금 대통령께서 저기 안 들어갈 마음을 붙이신 것 같으니까 그건 매우 잘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우리 사람의 생긴 됨됨이, 사람 그 자체의 됨됨이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결국 짠 발자는 나중에 안 바뀌었잖아요. 예. 안 바뀝니다. 거의. 사람의 됨됨이는 안 바뀝니다. 왜냐면 천기도 기운을 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바뀌지 않지만 잘못된 인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셨듯이 전라도 지방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도 지방 거의 지지를 안 했어요. 이것은 그동안 잘못된 차별로 인해 만들어진 인식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상도 출신이라 평등하지 못하게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경상도 쪽은 많이 발달했는데 전라도 쪽은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때문에 20대 대통령은 진심으로 전라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처음에는 호감을 얻기 위해서 베푼 쇼가 아닌가 의심을 하더라도 꾸준히 그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 결국은 바뀝니다. 진심이 결국 통합니다. 결국은. 그걸 어떠한 대가를 바라보고 하면 안 되지만 꾸준히 그렇게 하면 결국 최선을 다하면 바뀝니다. 인식이. 그러면 지금까지의 전라도 벽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통합시키면 남북 또한 어렵지 않게 통일시킬 수도 있습니다. 남북 통일도 결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긴 뭐 지금 날마다 지금 그 뭐 미사일 쏜다 그러지만 이미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는 없습니다. 이미 헛 껍데기만 지금 남고 있는 겁니다. 이기려면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전 국민이 지지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심정을 통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인간이 미우니까 얄미우니까 이렇게 심정을 통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법이 있는 나라는 그 기준이 국법이어야 하며 국법을 위배한 사람은 결코 모른 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전례처럼 새로운 대통령이 앞에 대통령을 벌 주어서도 안 되지만 꼭 뒤에 대통령이 그 앞에 대통령 갖다가 벌 주잖아요. 그게 전부 다 감옥 가잖아요. 그렇다고 국법을 어긴 죄를 덮어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긴 거는 어긴 것대로다가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대통령이니까 얄미워서 앞에 사람이 섭섭해서 그래서 감옥에 넣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국법이 있기 때문에 국법에 어긴 것은 반드시 덮어줘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괘씸하다는 심정으로 벌을 주면 그 심정이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지만 왜냐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다음번에 또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괘씸하다고 벌을 주면 그것이 또다시 복수를 불러오는 겁니다. 심정이 아닌 사실을 국법으로 다스리면 뒤에 절대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 나중에 그것이 또 본인한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그게 아니고 국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절대로 그런 복수가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마땅히 벌 주어야 할 대상을 벌 주지 않는다면 저것이 벌이 많은데 벌 받을 것이 많은데 그걸 오히려 대상을 덮어주고 벌 주지 않는다면 그 또한 나중에 그와 같은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본인의 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은 벌대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또한 국법으로 살펴보고 국법에 어긋난 행동은 반드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려야 할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나중에 큰 죄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걸 안 다스리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죄값을 본인이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심정이 아닌 이성으로 국법에 어긋난 정치인은 모두 다 벌을 주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기강 세울 게 많아요. 기강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또 다음번에 저런 것들이 펀치지 못하도록 국민들 인식부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많이 50년 60년 살다 보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 다 속안에서 판단이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말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또한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주의는 뭐냐?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이북 가서 살아봐야 돼요. 이북 가서 직접 살아봐야지 사회주의를 할 수 있는데 직접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탈북민들 얘기하고 다른 정치인들 얘기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탈북민들은 직접 살아봤기 때문에 알죠. 그들은 왜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한 줄도 알죠.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 잘 몰라요. 지 판단 때문에, 지 생각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 능력 또한 향상되어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은 결국은 유능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사회주의 국가는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며 나누어 쓴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거기다 집권자가 다 먹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일반인들은 골고루 나눠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해서 나한테 무슨 득이 와야 되는데 뭐 골고루 나눠 먹으면 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대가, 열심히 내가 일했으면 그 일한 대가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걸 골고루 나눠 먹으니까 그 대가 또한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아 그 또한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은 모두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보면 아실 겁니다. 러시아가 큰 나라라고 떵떵거렸지만 보세요. 무능하잖아요. 대가를 써주지 않아서 그래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같은 러시아권에 있다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사람은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악착같이 싸우는 겁니다. 유능하잖아요. 러시아가 오늘 이렇게 힘 못 쓰는 것이 푸틴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푸틴도 거기서만 살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유능과 무능,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입니다. 아셨습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사회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러시아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초창기 때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초창기 때는 사회주의가 아니었죠. 그들도 자유민주주의였죠. 거기서 이제 지네들이 공산당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몸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질인데 지금 자기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지금 또 몇십 년 동안 흐르다 보니까 이제 무능해져 버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때문에 언론 혁신과, 언론이 정확해야죠. 저렇게 가짜 뉴스만 내보내면 안 되죠. 언론 혁신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나 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꼭 실행해야만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교육시켜야 돼요.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사회주의 뭐 이렇게 공부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왜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를 알 수 있게끔 실험을 통해서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정확히 모르고 뒤죽박죽 혼란만 계속될 것입니다. 인간은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엉터리에 많이 뒤죽박죽하잖아요. 때문에 교육을 통해 국민들을 꼭 단일화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좌파 우파로 나뉘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또 좌파들은 보세요. 좌파들은 자기네들을 진보라 그러잖아요. 단어가 좋잖아요. 진보. 우파는 보수, 쾌쾌 부은 것처럼 들리잖아요. 단어 선택부터 그렇잖아요. 그런 거 다 없어지려면은 교육을 통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사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하는 걸 정확하게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나라는 국민의 안전을 보살피고, 이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 또한 나라의 고마움을 느껴, 그런 국민은 그 나라의 고마움을 느끼죠. 느껴서 세금을 많이 내면,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면 그 나라는 풍성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세금 내는 걸 어렵게 생각한다든가 안 내려고 속인다든가 이러지 않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대로 많이 내면 그 나라는 풍성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북처럼 나라가 국민의 재산을 털어간다며, 나라가 국민의 재산을 나눠줘야 할 공산주의가 나눠주지 않고 국민의 재산을 털어간다면 그것은 나라가 아니고 깡패 집단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번 정권 외에 그 전까지만 해도 남들보다 세금을 많이 내면 나름대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나라에 이렇게 기여한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지금 앞에 정권은 세금을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털어가냐 이런 말이 나와요. 대통령 부인은 전문직 모델보다 더 많은 옷을 차려입고, 모델보다 더 많은 옷을 차려입고 세계 방방곡곡을 놀러 다니는 것을 보면, 코로나 때도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못 나가는데 사실 세금 내고 싶은 심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에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누구보다 먼저 국민, 개개인이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이 노력하면 국민이 그 대가를 국민이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국민이 세금을 내야 돼요.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누구보다 국민, 개개인이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금 많이 내는 것은 내가 이만큼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세금은 제발 낮추시고, 지금 세금 너무, 양도소득세도 뭐 50% 가까이 가면 그 뭐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거의 그 사회주의지.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세금은 제발 낮추시고,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세계의 최강국, 즉 초강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스스로가 다 잘 살아서 잘 사는 국민들이 뭉쳐서 그래서 초강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돈을 뺏어가서 그 나라가 잘 살면 그건 곧 망합니다. 예. 대통령 권한 가운데 계엄령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계엄령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전에 그와 같은 위기는 피해야겠지만, 계엄령이 오는 그 위기는 피해야겠지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오면 그때는 계엄령을 통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는 계엄령이라도 내려가지고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냥 그동 넘어가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미 대통령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반은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지율이 거의 반이죠. 지금 반에서 조금 더 돼서 지금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반은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결코 잊지 마시고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도자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며 또 신경 써야 할 위험입니다. 아시겠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포인트를 잘 찾아 잘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것 요것만 주의 깊게 여러분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하나 신경 써서 차근차근 포인트를 잘 찾아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뒤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또 국민의 반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나도 새벽 6시에 투표하러 갔듯이 그렇게 대통령을 지지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최고의 동맹국들과 함께 좋든 나쁘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최고의 동맹국들과 함께 나라도 통일하고 또 세계를 위해 비약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통일도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통일도 가까이 왔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